최근에 중남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추가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중남미에서 인플레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남미에서 최근에 중남미에서 인플레가 크게 늦게 국가들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렇게 국가를 제외하고는 크게 인플레가 문제에 있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90년대 중반까지 중남미에서 인플레 문제 하면은 주로 내부적인 문제, 또 자세히 또 뒤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수입대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남미의 인플레를 갖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남미에서 일고 있는 그런 인플레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죠. 상당히 큰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코로나19의 정책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지나치게 재정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중남미 최근에 흉작이라든지 전력 문제,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중남미에서 일고 있는 인플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대외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나 분석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의 원인을 갖다 6대4 아니 7대3 정도로 해서 대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인플레가 이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급 측면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우 전쟁이라든지 무중력 분쟁, 공급난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해서 대외적인 요인이 상당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갖다 중남미가 이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최근에 전반적인 인플레나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남미 각국에서는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인플레의 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인플레의 그런 어떤 결과들, 영향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통적으로 이게 중남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특히 또 미국이 상당히 큰 인플레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플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고금리 정책을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갖다가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사실 항상 그 신흥국의 약한 고리가 터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항상 그 약한 고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중남미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게 이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저도 최근에 원언들을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사실은 중남미가 최근에 전반적인 미국의 고금리에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중남미 통화의 어떤 평가잖아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미국과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 상당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정책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주로 신흥국 중남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금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미국이 또 얼마나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냐에 따라서 중남미의 전반적인 그런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이 과거에 보면 디폴트나 이런 상태보다 비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인 영향을 보면은 사실은 중남미가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 인플레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서 물가 인상을 갖다가 이제 잠재우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금리 인상 외에는 지금 보면은 그런 정책을 실시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그런 어떤 정부 지출을 갖다 확대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14년도 19년까지 0.4% 성장을 했다라고, 그다음에 2000년대 전반적으로 로스트 케이크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남미가 저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제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전반적인 중남미의 인플레 수준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 아르헨티나 50% 넘어가는 하이퍼 인플레를 겪고 있는 일부 국가를 빼면은 중남미의 전체적인 어떤 평균 그 인플레가 8.1%, 8% 되고요. 미국이
8%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고 최근에 중남미의 인플레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 좀 인플레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최근에 인플레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에 저성장에 또 경기 침체 아니면 또 실업률이 높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높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중남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어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중남미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중남미 국민들이 최근에 그 인플레적인 현상들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신뢰들 그래서 최근에 중남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신뢰의 위기, 코로나19 이후에 또 거버넌스의 위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위기를 갖다 헤쳐나가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핑크타이드가 되게 최근에 확산되고 있지만은 사실 핑크타이드 정보가 2000년대 초반에 좌파들이 사실 운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지구라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용인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좀 정책의 룸이나 재정적인 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불을 지피면서 사실은 전반적인 핑크 타이드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좌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을 과연 그 좌파 정부들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에서 훨씬 더 정치 사이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